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같이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잘 살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함께 잘 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역지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새 우리 사회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입니다. 사회적 균열 구조라고 할 필요조차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인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는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는 이유,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함께 살면 집값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자신들 때문에 이 지역이 거주 지역으로 기피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차별이 많습니다. 일부 명문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는지에 따라 알게 모르게 서로 차별을 한다고 하고요. 사회에서는 이런 학벌에 의한 차별도 존재합니다. 이런 열등감을 양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하는 건 이 차별하는 이들의 열등감이 차별당하는 이들의 열등감보다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측은 차별당하는 측이 아니라 차별하는 측이라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포 강원 평창수.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자꾸 아침부터 발음이 꼬이네. 어제 오늘 33도라니까요. 아, 저는 어제 이 냉방이 안 돼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2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그 스튜디오 밖에서 저걸 했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러니까 정신이 어제 오늘 없더라고요. 같은 날씨는 네. 불금입니다. 아주 그냥 끝내줬어요. 진짜 불금이에요, 오늘은. 네, 불금입니다. 오늘 카피 뭡니까? 카피도 또 이게 뜨거운 거네요. 오늘 제너럴 셔먼. 혹시 기억나세요? 야, 제너럴 셔먼은 이것도 우리 구한 만시대 얘기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게 예. 1866년에서 네. 66년 병인년 벌어진 일인데요. 대동강에서 평양감사 박규수가 서양 상선을 이제 불태운 사건입니다. 예. 뜨거운 사건이었는데 배경은 당시 대원군의 쇄국 정책, 통상 요구 이런 걸로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알려진 이야기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신미양요의 어떤 빌미가 발단이 되는 거죠. 됐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가 지금 제너럴 셔먼으로 다른 제너럴 셔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지금? 그건 예. 아니고요. 이게 고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오늘 날짜더라고요. 이게 저는 겨울에 불탔나 그랬는데 한여름에 불탔던 거예요. 예. 대동강 위에서 서양의 배가. 근데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예.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의해서 결국은 열강에 의해서 나중에 압박을 받고 문호를 개방하는 아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저는 재밌게 본 것이
청와대가 드디어 빗장을 풀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쇠국으로부터. 네. 아, 예. 뭐 쇠국은 아니고 쇠청이죠. 네, 쇠청. 예. 이제 빗장을 열어서 여야 원내 지도부 면담이 이제 열렸는데요. 예. 또 뭐 공적인 일이 처음에 이제 한 45분 정도 회담 시간 예정하셨다가 예. 40분 연장이 되면서 더 1시간 오르죠. 25분. 예. 굉장히 적지 않은 현안을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분위기는 훈훈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정부 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 이래 예. 가장 여야가 훈훈하게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권은 또 뭐 한 가지 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것이 김명수 후보, 예.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청문회가 있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재고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신문은 모두 다 지명 철회를 이제 요구한 것으로 실렸고요. 대통령께서는 잘 알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고 전해졌는데 이것을 또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다 사실상 수용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아직은 좀 모르는 오버하는 일입니다. 거죠. 예. 아직은 모르는 일이고요. 참고를 잘 하시겠죠. 근데 명수탈로찌도 그렇지만 어제 카피네요. 예, 그거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네. 근데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게 거짓말을 한 문제가 위증이 좀, 어제 예.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 녹취록이 있는지. 그 그렇죠. 녹음을 어떻게 틀어주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윤태 의원이 어제 근데 질타를 그렇게 세겠죠. 되면 대통령이 참 힘들 겁니다. 이거 그렇죠. 안 바꾸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제 인사청문회가 마지막이었는데 파행이 됐고요. 예. 오히려 맨 처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예. 파행이 예상됐었는데 상대적으로 훈훈했고 지금 뭐 한 8명 후보 중에 6명은 저 보고서가 채택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파행으로 지금 남아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 명수탈로찌 그리고 어제 이제 정성근 문체관광부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두 분 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벌어져 있는 절망이.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 이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강행하게 되면 야당이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청와대가 부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요. 사실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네. 이거는 법 위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공직자가 거짓말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법 위반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법정에서 위증해도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요. 과거사 문제보다도 어제 오전과 오후 그럼요. 본인의 이야기가 달라진 것이 그거는 바로 노출이 되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또 본인도 네. 인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의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기억이 나지 않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거짓말이 일단은 뭐 벌어진 상황에서 근데 주워 담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기억을 진짜 못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거짓말이 된 거니까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 뭐 제너럴 셔먼 얘기하면서 예. 뭐 문호 개방,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예. 사실은 야당이 어제 또 대통령께 청와대 회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도 지금 소통 문제가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어제 그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문제가 과연 굉장히 자신 있는 카드, 깜짝 인사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분 때문에 수많은 양심적 내부 고발자들 휘슬블로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분들이 자신들의 의도가 굉장히 의심받게 생기게 만든 네.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회적 책임 어쩌고 떠드는데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하지 마시고 사회운동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면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전 제일 듣기 싫습니다. 권력력에 불타서 하는 건데 아니, 뭘 국가를 팔고 저는요 국민을 이런 팝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에 출마하면 뭐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출마하지 않고 정치를 멀리하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 배후 세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당 지도부 순진하게 그냥 저는 경찰이고 사회정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양쪽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분인데 이런 사람을 정치현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그 자체 발상이 너무 좀 싫어서 맞습니다. 저는 네. 이 지도부들의 문제다. 노회한 정치가들이 자꾸 앞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회봉사, 시민사회 활동, 혹은 저는 개인적 활동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분을 해야 돼요. 예.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뭐 하여간 뭐 권해서 받은 거나 권한 사람이나 똑같을 수 있죠. 자, 오늘 무슨 노래 들을까요? 아이들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제너럴 셔먼 얘기 드렸으니까 예. 뜨거운데 더 뜨거운 노래인데요. 예. 이 교수님 아시죠? 70년대 디퍼플이라는 디퍼플 락 밴드 알죠. 그 디퍼플 노래가 알죠. 스모크 온더 워터라고 물 위에 이제 불이 난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오늘은 산타나의 연주로 한번 산타나. 들어보시죠. 예. 산타나도 옛날 그룹이죠.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만과 독선의 박근혜 정부 제대로 심판하겠다. 정의당이 730 재보궐선거에 6명의 후보를 내면서 밝힌 각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번 730 재보선의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자, 그래서 수원 정의에 또 마침 조정장을 내셨죠.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지금 정의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프로그램 만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도 잘하시네요. 근데요. 예. 자, 이거 일단은 6곳 내셨죠. 그죠? 모두? 예, 예. 굉장히 경합지역들, 6곳이 근데 대부분 다 경합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합지역들의 후보 내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 치러지는 선거 중에 수도권이 6군데 아닙니까? 예. 후보 곳을 내다가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을 다 내게 됐어요. 평택 지역만 빼놓고 나서는. 예. 수도권이 원래 뭐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저희 자원이 또 지방의 전국에 15군데 다 낼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하나 그런 건 있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예.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후보를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 후보를 내서 아직 알려지지 않는 당을 잘 알릴 필요도 있었는데 당신 이제 야권 승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광주 지역은 안 내셨네요? 광주에 광주 의뢰 광주 의뢰 내셨구나. 29 맞아요. 10년이 나갔습니다. 문정은 씨가 나갔네요. 그죠? 예, 여성분이고요. 예. 제가 이 광주를 여쭤본 게 지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예.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천 대표님은 이 부분은? 글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광주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딸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아직 이 재판이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권은희 과장을 추천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보다 권은희 과장 같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일부에서 그게 뭐 저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공천을 뭐 했다. 그 새누리당 측은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 저는 그건 그렇다면 모르겠네요. 예.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난번에 윤장현 시장도 그렇고요. 상당히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원래 민주당과 통합하기 전에 예.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죠. 예. 사실 호남 분들이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민주당을 밀어왔지만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예. 실제로 거기서 자기 기반을 얼마나 갖느냐 앞으로 대권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무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천 대표께서는 수원 정에 나가시잖아요. 그죠? 예. 수원 정에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나가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박광훈 대변인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수원정을 선택한 이유, 이거를 일단 어떤 이유에서 택하신 거예요? 예, 수원 이 정이 이제 영통구 쪽인데요. 예. 삼성전자 주변입니다.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고요. 예. 젊은 도시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명이 굉장히 높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정치 혁신을 바라는데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진앙지다. 여기서부터 야권 혁신, 정치 교체를 이뤄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검토하고 있었었는데 예. 마침 또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그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 임태희 전 실장이 오신다고 그래서 여긴 제가 나가서 맞서야 되겠다.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도 비판해야 하고 또 노무현 정권을 매우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맞서서 옳고 그름을 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임태희 전 실장도요, 수원정이 처음부터 나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평택에서 하다가 이게 수원정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요번 이 박근혜 정부의 요번 재보선 예. 새누리당의 공천은 마치 MB 정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동작을의 나경원 모두 그렇고요. 임태희 실장도 그렇고요. 진짜 그러네. 게다가 좀 돌려막기라는 게 뭐 한동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좀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쓰러운 공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지금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 연대 가능성인데, 예. 수원 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야권 연대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야권연대라는 게 왜 자꾸 나오는가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예. 단 한 표라도 많은 단 한 사람만 예.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우리 유권자들의 표에다 사표가 되는 이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야권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그게 좀 명분이 있을 때가 있고 명분이 덜할 때가 있죠. 예. 요번에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예. 정말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첫 선거다라면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야권연대의 필요성, 새누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줄 수 없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이 항상 있는 거죠. 예. 저희도 뭐 새로운 정당으로서 도전하는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미리 제안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예. 당대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을 하자. 그런데 뭐 묵묵부답이었고 뭐 그럴 여유도 없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제안을 했는데 이제 후보를 다 결정으로 등록을 했죠. 그러면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보기엔 김한기나 안철수 이 두 분은 정의당과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최근에 쭉 정의가 좀 무시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노희찬 의원이 갑질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야권연대는 현재 수준에서는 굉장히 여론은 놓고 있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모두 독자 완주할 준비를 다시 한번 태세를 갖추자. 어저께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뭐 그렇게 그렇게 갑질하는 경우라면 바로 잡아줘야죠. 그거는 진짜 농담이 신 아니라. 선생님께서 많이 혼을 좀 내주십시오. 예. 아이, 진짜 바로 잡아야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렇지 않아도 혼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사정치 쪽에선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정의당하고는 별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제가 알기는 아주 최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어떤 진짜 의사가 뭐냐, 마치 진짜 의사가 말한 대로인데요. 그래서 타진해 온 적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어떤 제안을 하러 왔던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 의견들을 듣고 왔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제가 직접 만든 건 안 하지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지금 이 인사청문회 이렇게 쭉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일부에서는 명수탈로지라고 부르는 그 김명수 후보 문제하고요. 그리고 정성근 후보 문제가 지금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딱 2명을 찍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건 정종섭, 정성근, 김명수 세 후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제가 송 뭐 대표께서. 사람을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아마 가장 심각한 게 김명수 후보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좀 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기에 우리 정 장관 후보는 참 좀 심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당에서는 아직도
그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이 정말 그 돈 전달, 불법 선거를 위해서 상대 대통령 후보 매수를 위해서 돈을 전달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다는 건 저는 지금도 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그걸 뭐 봐주기로 한 모양인데요. 예. 저희로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대 입장 갖고자 합니다. 예. 끝까지. 근데 뭐 그 입단 청문 보고서 채택은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 어제 있었던 야권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은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그 자주 만나는 건 무조건 칭찬하고 박수 쳐줄 일입니다. 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만났어도 매우 일방적이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도 많다고 보는데 예. 과연 어떻게 나가실지는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뭐, 야권 연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사정치민주협의 공천 과정, 새누리당보다 더 못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 야권 연대도 섞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야권연대랑 관계된 거지만요. 나눠먹기, 돌려막기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예. 좀 불필요할 정도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예. 명함을 나눠주면 이제 야당 당신들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자, 당신들이 제1야당이 되라 이런 네. 얘기 직접 이 영통 주민들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야 될 일인데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느님도 공천 비판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표현하신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용어로 오바라고 그러죠, 오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나 문창구 총무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건 뭐가 다른 모습인가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저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권이 그래도 거기 좋은 분들도 많고 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다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식의 어떤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연 야권 연대를 국민들이 보기에 생산적이고 건강한 야권 연대를 잘 이뤄낼 수 있을까? 저희들이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 좀 산 넘어 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정의 출사표 던졌으니까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죠? 예, 뭐 저는 아까 영통 지역 주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의식 말씀드렸는데요. 영통에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보고요. 저희 당선이 그런 기폭제가 됩시다. 그리고 영통 주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김진표 의원이 이제 떠나셨는데요. 영통이 5년, 10년 이 세 명의 후보 중에 누가 적임자냐, 이 스마트한 도시 영통에 누가 맞느냐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에서 수원 정에 출마하셨죠?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설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주얼.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ing New Roads. 1억 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의 사퇴. 그죠? 네. 이게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불거진 게 이게 사퇴를 결심한 배경이다. 이거죠? 네, 그게 본인으로서는 결심한 일종의 촉매가 된 거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대표팀 성적이 부진했고 내용도 좋지 않았고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유임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토지구입 논란, 지난 일주일 동안 토지구입 논란이 또 이어졌고요. 또 대표팀이 국내에서 한 회식 자리고, 그냥 밥 먹은 자리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심했고, 또 어제 아침에는 이제 그 한 방송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죠. 벨기에전이 끝나고 우리 대표팀이 폭탄주를 마셨다. 그럼 춤도 췄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 계속 유임될 경우는 또 이런 사생활 같은 거가 이렇게 좋게 안 보이고 모든 게 왜곡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퇴를 결심하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허정무 이 부회장도 결국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게 참, 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참 그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이게 네. 물러날 때는 참 시기가 중요한데 이게 네. 떠밀려서 물러나는 식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냥 깨끗하게 먼저 선수 치면서 물러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보면서 저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깝고 하지만 그래도 그만둬야 된다고 본인한테도 사실 얘기를 했고 그래서요. 네.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 유임 결정이 나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바에 빨리 그만두고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았는데요. 그걸 좀 무리하게 또 여론에 조금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계속 유임 쪽으로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강해졌고요. 또 기사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팬들이 또 불만이나 이런 걸 쏟아내면서 결국 이 지경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만두려고 했으면 오자마자 바로 그만두는 글쎄요. 게 좋았죠. 모습도 좋았죠. 차기 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게요. 차기 감독을
누굴 뽑아야 된다라는 거 더 중요한 게 우리 대표팀이 그동안 월드컵을 해오면서 실패 요인이나 성공 요인을 분석을 거의 안 해왔어요. 실패했을 경우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감독을 빨리 해서 무마시키려고 했었고 승리하거나 성적이 좋으면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사실 패인 분석을 안 해왔거든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우선되는 건 우리 대표팀이 왜 못했냐.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그럼 그걸 잘해줄 감독이 누구냐. 이런 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누구냐보다 우리 대표팀의 패인 분석을 하고 그걸 잘 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식으로 일단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제 외국 사람이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국내 감독을 대표하는 홍명호 감독이 이렇게 좀 실패를 좀 크게 했고, 국내 감독 중에서 황선홍 감독이 유력한 거로 지금 떠오르곤 있어요. 황선홍 감독이, 그냥 K리그 국내 축구에서도 외국인 선수 없이 우승을 계속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국내 감독이 된다고 하면 황선홍 감독이 이제 거론이 될 건데요. 예. 제가 어제 본인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회로부터 공식적인 거 받은 거 없고, 지금 시즌 중이라 생각할 겨를도 없다. 외국 감독 중에는 누굴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누굴 눈여겨본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취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유럽 감독이 오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러니까 규율이나 조직을 중시하는 아주 강한 감독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히딩크 감독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예. 네덜란드 라인을 그동안 좀 많이 써왔는데 예. 지금 독일이 사실 규율을 중시하고 조직적인 축구를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누구라고 찝는 것보다 독일이나 이렇게 북유럽 감독들이 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국 현안들이 두루두루 다 논의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도 거론이 됐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 4대강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작용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분이죠.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신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환경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4대강 사업. 이게 이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거죠? 예? 예. 일단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죠, 뭐. 예. 예, 뭐 주로 이제 수자원을 확보하고 예. 홍수를 조절하고 수질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16개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목표가 세 개로요.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조절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예? 예. 그죠? 예. 근데 자, 우선 이 세 가지 목표 중에 수질 개선이 지금 제일 좀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강바닥에 있는 흙을 조사했는데 바다 곳곳에 저질토가 검게 변해서 뻘층이 형성되고 악취도 났다. 이거는 수질 개선이에서 수질 악화 아닌가요? 정화 기능 상실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환경단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봤는데 그렇다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보다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하면 물 위에 있는 유기물들, 물 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는 겁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질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수질 개선된 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보라고 했잖아요. 통계 처리한 것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수, 우리 먹는 물 만들고 또 개수 처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물에 있는 것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정호라든지 소양호 같은데 호수물이 깨끗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들어올 때 황토물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고여 있으면서 위에 있던 것들이 다 가라앉는 거지요. 그래서 뻘이 실격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수질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뻘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기물 같은 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있다가
비가 이제 크게 오고 하면은 쉽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취 나는 것도 물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악취가 나는 거고, 그죠? 아니, 악취 나는 거는 뭔가 물에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뻘에서 악취가 나는 건져내니까, 거죠. 뻘을 건져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뻘을 왜 건져냅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이지 뻘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예.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완전히. 근데요, 이 수박 크기만한 외래 생물, 뭐, 예. 금빛 이끼벌레인가? 이게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어떤 기자는 이걸 먹어봤더라고요. 우리 그래요? 교수님은 어떻게 먹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예. 저도 그걸 왜 먹어봤는지 그건 잘 이해 못하는데, 어쨌든. 예. 이게 우선 첫째로, 이 벌레의 서식이라는 게 수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잘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수자원공사가 이거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고, 4대강 사업 바로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낙동강에서 한 300개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뭔가 하면은, 이것이 수질이 나쁜 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좋은 데도 살고 나쁜 데도 살고 또 뭔가 하면 수질이 있잖아요. 환경단체 이야기처럼 아주 나쁜 데는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소를 호흡하는 이게 동물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사는 거죠. 근데 수질이 나쁜 데는 산소가 없습니다. 이게 못 사는데 수질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또 그러고 또 이게 뭔가 하면은 4대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각국 곳곳에서 뭐 충북 옥천에서도 나왔다. 강원도 춘천 공지천에서도 나왔다. 전국 곳곳에서 하천에서 다 나오는데 마치 이게 4대강에 의해 가지고 나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예. 근데 숫자가 늘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수질과는 무관하다는 게 교수님의 입장이십니다. 그렇죠. 수질은 뭐하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개체가 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통이 커졌는데요. 물통이 커졌으면은 물고기 살 공간도 늘어났고 이거 살 공간도 다 늘어난 거죠. 유속이 느려진 것이 원인이다. 이건 아닌가요? 그 유속이 빠른 데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유속이 그리고 빠른 내가 데도 이걸 산다. 보니까 예.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생태계에 말입니다. 나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원산지가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 문헌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끼벌레가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먹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있을 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먹어치우려고. 그게 모든 생물이라는 것이 먹을 기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보통 이제 살기 어디 사는가 하면은 수심한 3m 이내에 주로 살아요. 바닥에는 안 사는 거죠. 네. 왜 3m 이내에 사느냐 하면은 그게가 녹조라든지 먹을 것이 많은 거죠. 지금 녹조 말씀하셨는데요. 녹조가 있다라는 것은 수질이 그만큼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녹조의 그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인이라고 영양물질하고 그다음에 온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 끝나고 나서 2012년하고 13년 올해까지 말입니다. 연속 3년에 아주 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 가뭄이 오고 하니까 여기에 녹조가 생겼는데 이게 마치 있던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겼다 그러는데 4대강 사업은 말입니다. 인을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이게 물그릇이 커지면 말입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더라도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4대강 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녹조를 줄이는 건데 이거는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뭔가 하면은 지금 한강 본류에 말입니다. 보가 두 개 있잖아요. 네. 신곡 수중보하고 잠실보가 잠실보 있었어요. 있죠. 하나는 86년도 잠실보 만들어졌고 예. 신곡은 88년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부터 물이 차 있었어요. 근데 물이 차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왜 녹조가 안 나왔느냐 예. 이게 지금 온도 이야기고 가뭄 이야기죠. 근데요, 어쨌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바닥에 뻘이 차고 외래 생물 이렇게 무슨 금빛 이끼벌레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하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부터 이 4대강 사업 전부터 말입니다. 전이나 후나 이게 식수는 우리가 이 강의 본류를 가지고 먹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하수를 이용해야 된다? 아니죠. 이게 우리가 뭔가 외국처럼 식수 전용댐 만들어가지고 쓰든가 일부는 그래 쓰고 네. 또 일부는 뭔가 하면은 유럽처럼 강가에 우물을 파가지고 간접 취수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창원 같은 데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강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왜 이게 우리가 이게 강물을 마구 이게 끌었으면 안 되는 거 하면 말입니다. 예. 위에 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같은 데서는 이 테러의 중요한 위험 지역이 이 먹는 물 상수원이고 또 정수장이다.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4대강 사업 전에 말입니다. 예. 낙동강 같은데 수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아하고 해가지고 전부 부산 같은데 이런 데 때문에 고도 처리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물을 고도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고도 처리도 잘못된 겁니다. 이 예. 고도 처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하면 저는 그전부터 우리가 좀 강에 본류해서 물을 먹을 게 아니고 식수 전용 때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주 엄격히 관리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죠?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생물학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왜 정치권보다도 전문가에 맡기고 또 우리나라 환경부하고 이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걸 판단하지 정치권에서 이걸 너무 이걸 가지고 그것도 환경은 말입니다. 과학입니다.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거기에 맡겨야 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뭐 이걸 할 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이게 결국은 뭔가 환경단체를 이게 북도 넣고 환경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이걸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생각 같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으로서요. 예.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저처럼 문외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현상 가지고 이쪽으로 얘기하면 그런가 그러고 똑같은 걸 가지고 예. 저쪽이다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셨죠.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허규현 위원님은 LTDF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돼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맹일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